고조는 모든 여자를 무시하는 비사회적인 놈이야. 그저 집에서 인형을 위해 괴상한 의상을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나 그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프레 여학생이 이를 알게 되자 그녀는 고조에게 자신을 위한 코스프레 의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모든 것이 고조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희나 인형을 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할아버지 카오루가 만든 것들 말이야. 그 순간부터 고조는 자신의 희나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 친구는 남자가 여자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 그를 상처받게 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고조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볼 때 조금 더 행복해지는 이상한 놈일 뿐이다. 인형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이상한 놈 말이야. 그날 아침, 고조는 아침 준비를 돕기 위해 아래층으로 갔다. 카오루가 고조에게 다른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여자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고조는 그림 그리기만 했다고 말했다. 카오루는 그의 혈통이 낭비될까 걱정하며 인형과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고조는 친구가 많다고 확신시킨다. 거짓말을 끝내고 고조는 현실을 마주하러 학교에 간다. 그는 패배자였다. 수업 시간에 고조는 자신의 취미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인형들을 응시하고 그 위에 도구를 문지르며 칠하는 것에 집중했다. 갑자기 고조가 고개를 들어 금발의 마린이라는 소녀가 그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녀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그 후 그녀는 고조에게 방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갑작스럽게 그녀가 말을 걸자 고조는 당황했다. 그런데 그녀의 팔에 얼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질러 지우려고 했다. 이것은 고조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리는 이것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달려갔다. 그러면서 고조는 아무도 잉크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한편 마린의 친구 중 한 명이 어제 일어난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분명히 어떤 잘생긴 남자가 그들의 살롱 근처에서 마린에게 접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주제를 꺼내려 했을 때 그는 그녀의 애니메이션 상품을 보고 그녀를 넣으라고 조롱했다. 이것은 마린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었고 그녀는 수쿠마의 손가락 중 하나에 질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떠났다. 여자친구들은 마린이 너무 심했다고 궁금해했지만 그 남자가 잘생겼기 때문에 마린은 그런 남자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사랑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고조는 이를 듣고 자신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팔을 더 꽉 쥐었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과 후 고조는 다른 학생들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동안 교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급한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일을 계속하던 중 문이 갑자기 열리고 마린이 들어온다. 고조는 그녀가 뭔가를 잊어버린 줄 알지만 그녀가 함께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마린은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들이 모두 편리하게도 할 일이 있다고 들었을 때 고조에게 그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떠넘겼다고 말한다. 고조는 이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린은 그들이 그를 그냥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발판처럼 느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며칠 후 고조는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고 할아버지가 상처를 위해 밴드를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고조가 혼자 남게 되자 그는 마린의 말만 떠올린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특히 몇 년 전 그 애가 자신에게 말대꾸했을 때부터 더더욱. 그 순간 고조는 바느질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할아버지가 밴드를 들고 돌아오자마자 둘은 그 바느질 기계가 디카프리오 여자친구보다 오래되었다고 동의하고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날 밤 고조는 옷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한탄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다음날 밤과 후 고조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홈엑스 재봉틀을 빌리고 심지어 무서운 인형도 챙겼다. 갑자기 마린이 방으로 들어오며 고조를 놀라게 해 그가 들고 있던 저주받은 물건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것을 구했지만 마린의 표정을 보고 말씀 폭력에 대비할 준비를 했다. 놀랍게도 마린은 그가 재봉틀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감탄했다.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다. 고조는 자신의 가족이 희나 인형 가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마린은 손에 든 공주 인형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고조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그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칭찬하자 고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누군가 칭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옷밖에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며 고조의 옷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린은 학교 교복을 벗기 시작하며 고조에게 다른 쪽을 보라고 했다. 그는 즉시 오베이하며 도대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마린이 준비가 되자 그녀는 그에게 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고조는 그녀가 평범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게 뭐냐고 물었고 마린은 자신이 복사하려는 드레스의 사진을 주었다. 고조가 그녀가 바느질할 때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걸 궁금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즉시 그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드레스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린이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네 발로 기어가서 사과했어요. 그녀의 작업을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마린은 화난 게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실패한 드레스를 만든 이유는 코스프레에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지만 집에 재봉틀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것을 사용해왔어요. 비록 정말 못했지만 갑자기 마린이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물었다. 고조에게 코스프레 드레스를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고조는 그녀가 괴짜가 되는 것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녀의 다른 말들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 마린은 기쁨에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고조는 놀라워하며 지켜보았다. 그가 그녀 같은 사람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린은 드디어 자신이 코스프레하는 캐릭터가 성인용 게임에 나온 촉촉한 여자 캐릭터임을 밝혔다. 고조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묻자 마린은 확인했다. 그녀도 이 영상을 클릭한 누구 못지않게 타락했다고. 고조가 문화에 밟지 않다고 경고하자 마린은 그것이 한 남자가 여자만 있는 학교에 다니는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추오도시 사건에서 수쿠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때렸다. 마린이 관기 어린 플롯을 계속 설명할 때 고조는 게임을 한 적이 없어서 따라잡기 힘들어한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 숙련된 변태 같은 표정을 보고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린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시즈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고백한다. 그녀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녀가 되고 싶다고. 고조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움직인다. 왼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고조가 멈춰서 그녀의 게임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마린은 갑자기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는 소녀들이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아서 마린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을 닫고 놀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것은 고조에게 어린 시절 친구의 모욕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즉시 동의합니다. 그들은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고조는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마린은 그가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한 책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녀가 그렇다. 고조는 그녀의 치수를 측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루에 하기로 한다. 마린은 동의하며 모든 도움에 감사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날 밤 고조는 마린과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그녀가 준 가이드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처녀의 최악의 악몽을 본다. 다음 날 고조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마린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고조는 그녀가 어떻게 그가 사는 곳을 찾았는지 궁금해해서 그녀는 그냥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고 설명한다. 해나 인형 속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밤새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고조가 걱정하는 듯하자 그녀는 그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산만하게 만들고 들어간다. 마린은 바로 그의 방으로 향하며 방이 얼마나 어질러졌는지 웃는다. 갑자기 그녀는 그의 인형용 붓들을 발견하고 그는 몸을 숙여서 그것들을 살펴본다. 하지만 고조가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하자 그의 저주 에너지가 그의 바지로 몰려든다. 마린은 그의 공황 상태를 방해하며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고조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오해한다. 마린은 그에게 그녀의 치수 측정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고조는 얼굴이 빨개진다.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대신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녀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책도 문화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수영복을 입은 채로 그를 측정한다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마린은 셔츠의 단추를 풉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영복 안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자 고조는 머리 측정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손을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에게 닿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마린이 갑자기 위를 보고 무엇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고조는 경기를 포기하고 물러섭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고조는 마린에게 뒤를 돌라고 말하며 이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케이크를 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고조는 그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만 마리는 오직 시즈쿠가 되는 것만 신경 쓴다고 말한다. 즉, 그들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녀의 열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대답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돌입한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모든 치수를 재고 적어두는데 마리는 그녀의 발 치수도 재어줄 수 있냐고 묻고 맞는 사이즈를 찾지 못하는 것에 한탄한다. 고조는 동의하며 그녀의 의자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지만 마리는 그의 소파에 올라타며 높이가 딱 맞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고조는 그녀가 자신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경고하려고 하다가 놀란다. 하지만 마리는 더럽혀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편안하게 앉는다. 고조는 그녀에게 계속 부탁하지만 그녀는 발을 그의 위에 올리고 빨리 하라고 말한다. 결국 고조의 뇌는 타버리지만 일을 해낸다. 다음으로 마리는 자신의 가슴 사이즈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조는 그녀가 스스로 하라고 제안한다. 마리는 몸을 구부리면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며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 그가 하라고 고집한다. 그래서 고조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흡입 자세를 취한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어 그가 땀을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지로 가장 흉측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내 얼굴을 떠올리면 그는 결국 차분히 측정을 한다. 그 후 마리는 그녀의 인심과 가슴 높이도 재자고 제안한다. 고조가 그 의미를 떠올리자 그는 거절한다. 야, 이봐. 마리는 가슴 가방을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조는 그녀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측정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마리는 너무 당황하는 고조를 놀리며 직접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도 그녀가 재는 숫자 소리조차도 고조의 머리를 바로 생각의 수렁으로 밀어넣는다. 마지막으로 고조는 그녀의 인심을 재기 위해 준비하며 마린에게서 힌트를 얻고 당황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의 손이 위험하게도 라빈에게 가까워지자 마린도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한다. 이후 마린은 옷을 입기 시작하고 고조는 드레스의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 게임의 참고 자료를 요청한다. 마린은 기꺼이 게임 CD 2개를 건네주지만 고조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수영복뿐이라 다시 당황하게 된다. 그날 밤 카오루는 집에 돌아와 고조가 성인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중년이라 생각하지만 믿기지 않는다. 손자가 너무 멍청해서 노트를 받아 적어야 했다는 것을. 그날 밤 고조는 마린에게 완성된 드레스를 선물하는 꿈을 꾼다. 그러나 그녀는 코스플레이할 때 자신의 캐릭터로 변한다고 밝히며 치마를 들어서 장난기 가득한 부위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고조는 깨어나 보니 자신의 미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흥건히 젖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당황한 그는 희나의 대표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한다. 나중에 학교에서 고조는 마린과 마주칠까 걱정한다. 그녀가 그의 어른 꿈의 스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마린이 복도를 걸어오며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과 인기가 부럽다. 고조는 그녀와 수영복에 대해 상상하며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마린이 그를 멈추고 토요일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고조는 기억들이 어지러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진다. 하지만 마린은 그런 그의 부끄러움을 무시하고 작게 대화를 나눈다. 곧 마린의 다른 친구들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신이 이별을 준비할 때 전 배우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여자애들은 그가 긴장한 것 같으니 신경 쓰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마리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실수로 그의 팔을 자신의 가슴에 닿게 한다. 그리고 그의 바지 속에서 진동이 시작된다. 다행히도 소녀들은 수업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린이 고조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고조는 마린이 학교에서도 자신을 똑같이 대해주는 것에 기뻐하다가 근처에서 마린이 자신 같은 패배자와 사귈지 궁금해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업이 끝날 무렵 마린은 고조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는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당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빠르게 도망친다. 그날 나머지 동안 마리는 고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는 계속 그녀를 피하다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실망하게 된다. 잠시 후 고조가 학교를 떠나려 할 때 마린이 드디어 그를 따라잡아 그에게 의상 재료를 고르기 위해 쇼핑을 같이 가자고 요청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바라보자 마치 그가 다시 변기 뚜껑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는 그녀에게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도망가버린다. 그는 울타리 옆에 숨어 마린에게 버려두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 바로 옆에 있었고 그녀는 처음부터 달아나지 말라고 말한다. 왜 그가 그녀를 피하는지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묻는다. 조조는 아무도 없을 때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마리는 이미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뻥튀기라고 생각한다. 놀란 조조는 그들 사이에 떠도는 루머를 밝힌다. 그러나 마리는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해 놀린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쇼핑하러 가자고 말한다. 나중에 그들은 코스프레 가게에 도착하고 고조는 그녀에게 시즈쿠 의상의 다각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마리는 그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부분을 사기로 하고 어떤 부분을 만들기로 합의한다. 첫 번째는 시즈쿠 드레스의 소재다. 그래서 마리는 검은색 광택 있는 소재를 제안하지만 고조는 시즈쿠가 고급스러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드레스는 아마 더 무겁고 두꺼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비싼 가격표를 보고 나자 그는 사과한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마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지갑을 꺼낸다. 현금 봉투를 주며 원하는 만큼 쓰라고 한다. 마리는 괜찮다고 주장하자 고조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그들은 나머지 쇼핑으로 넘어간다. 다른 재료를 고른 후 마리는 다음 가게로 가자고 제안한다. 모든 머리 저항자에게는 천국 같은 가발 가게다. 고조는 전시된 색상이 얼마나 많은지에 감명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마리는 시즈쿠의 머리색이 검정색이라 고조에게 검은색 가발 섹션을 지적한다. 하지만 고조는 캐릭터 색상이 보라색이니 어두운 보라색을 고르자고 제안한다. 마리는 고조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말한다. 비대칭 스타일을 만들 만큼 충분히 길게. 이때 마리는 혼자 가게에 올 때마다 항상 잘못 고른다고 고백해서 고조가 함께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에 고조는 감동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가발 가게를 다 정복한 후 마리는 한 곳 더 간다고 말했어요. 고조는 공포에 휩싸여 결국 란제리 가게에 가서 가터벨트와 스타킹을 사게 됐어요. 고조는 FBI가 언제든 나타나서 자신의 문화를 가져갈까 걱정했지만 마리는 커플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안심시켰어요.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가터벨트를 살짝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조는 불안정해서 폭발할 수도 있으니 그녀에게 가리라고 애원한다. 그러자 마리는 그를 더 놀리며 자비를 구하게 만든다. 나중에 그들은 한 식당을 나서는데 쓸쓸하고 외로운 여자가 고조와 마린처럼 젊고 자유롭고 싶어한다는 소원을 빈다. 하지만 고조가 그녀의 게임에서 본 X등급 장면을 회상하자 전체 줄이 공포에 질려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다. 한편 고조는 모든 재료들을 가져가서 자신의 집에서 패턴을 그리기 시작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묻고 마리는 코스프레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다고 덧붙이며 이 소녀의 예를 보여준다. 그 소녀는 겨우 법적 연령이 된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지만 코스프레 행사에는 결코 가지 않는다. 고조는 그녀에게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리는 새로 업로드한 사진에 빠져있다. 마리는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고조의 침묵을 느끼고 그가 진짜 여자들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고조는 자신이 외동아이라고 설명하며 처음 희나 인형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것들에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마리는 인형이 화려하게 칠해졌기 때문에 고조는 외모 중시하는 사람임을 지적한다. 고조는 무한한 소녀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만 마리는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동의한다.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영혼을 팔 만큼 갖고 싶은 것을 발견한다. 지리로 감싼 고기이다. 잠시 후 그녀는 큰 고기를 들어올리고 먹기 시작한다. 고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은 고조에게 그녀에게 보답하려는 계기를 주는데 하지만 그가 돈을 꺼내기 전에 그녀는 그 식사는 그녀가 사줬다고 말한다. 고조가 주장하려 할 때 마리는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추천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조가 실제로 그 게임을 하고 그런 세부사항을 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조가 감동을 받자 마리는 자신이 먹고 있던 고기 한 점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띄우지만 고조는 간접 키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절합니다. 갑자기 마린이 고조에게 자신이 과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고조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자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늘어나는 허리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레스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조가 코스프레 이벤트가 언제인지 묻자 마리는 다음 이벤트가 2주 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차를 놓칠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달려간다. 고조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 당황한다. 귀가하는 기차 안에서 고조는 드레스를 2주 안에 완성할 수 있을지 옵세스하게 된다. 그는 마린이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신날지 기억해낸다. 그는 즉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고조가 집에 도착하자 카오루는 그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고조는 친구와 쇼핑하며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사과하지만 카오루는 그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에 신이 난다. 하지만 고조가 쇼핑한 스타킹을 보고 충격에 휘청거린다. 병원에서 고조의 사촌 미루이가 카오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러 급히 온다. 고조는 그가 나쁜 부위를 다치지 않았다고 확신시킨다. 그때 카오루가 의사 진료실에서 퇴원한다. 미루이는 카오루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2주간의 침대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고조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한다. 고조는 다음날 여분의 옷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카오루는 자신의 그림 붓이 더 걱정이다. 그 후 미루이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조는 우울해 보인다. 이틀 후 마리는 고조가 어제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지만 그녀는 고조가 얼마나 걱정스러워 보이는지 보고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한다. 고조는 그녀의 제안에 감사하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리는 혹시 몰라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수업으로 돌아가던 중 고조는 깨닫는다. 그가 이틀 동안 의상 작업을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마리는 그들의 중간고사가 다음 주라는 것을 지적하고 고조는 깜빡 잊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카오루를 돌보는 것과 공부하는 것 사이에서 그는 위상에 쓸 시간을 어디서 찾을지 궁금해한다. 마리는 고조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답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날 저녁 고조는 다음날 가게를 둘러보려는 방문객의 전화를 받는다.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조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그녀를 안내하기로 한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고조는 쪼그리고 앉아 압도적인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 주 동안 고조는 카오루를 방문하고 투어를 운영하며 위상을 만드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학교에서 마리는 고조가 얼마나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기 전에 그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날 밤 마리는 그의 집으로 향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이자 그는 사촌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적어도 그가 괜찮기를 바라며 혼자서 면을 먹으러 간다. 한편 집안은 너의 사랑 생활보다 더 엉망이었고 고조는 바닥에 누워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마린의 위상은 전혀 완성되지 않았다. 그때 그는 카오루에게 여행의 붓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카오루는 하루라도 없이 있으면 녹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고조는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브러쉬를 만지며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캐나 인형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드레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건방진 아이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좌절감에 눈물을 흘린다. 그는 카오루에게 매일 캐나 인형을 만드는 것이 지겹지 않냐고 물었던 때를 기억한다. 카오루는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닥쳐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고조에게 자신의 고객 앨범을 보여주었다. 미소 짓는 모습이 그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떠올리게 해서요. 그 순간 가오조 대통령은 이 소식이 마린에게 얼마나 기쁠지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밴드 ANA를 묻고 다시 일에 착수합니다. 행사 전날 마린은 가오조가 이렇게 빨리 드레스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가오조는 이제 그녀가 행사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린은 가오조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는 드레스가 완성될 때까지 행사를 고르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합니다. 가오조는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마린은 가오조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과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마린은 가오조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과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사과했고 고조는 그 역시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계속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젖어들자 고조는 그녀에게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제안해요. 그래야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수정이 필요한지 볼 수 있으니까요. 마린이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지적하자 고조는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요. 그녀가 행복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마린은 기운을 차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드레스를 맘껏 입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고조는 그녀의 머리를 빗어 넘기며 가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시즈쿠의 화장을 분석한 후 마린이 그녀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계획을 생각해요. 고조는 이미 몇 개의 속눈썹이 있다고 알려주고 마린은 그들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건 그의 여자친구거나 옷장에 갇힌 그의 어떤 버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고조는 그것들이 사실은 놀랍도록 손이 많이 가는 희나 인형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고조는 인형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눈썹만 보고도 누가 인형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고조는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희나 인형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마린은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라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고조는 마린을 눈부시게 하는 미소를 짓는다. 이후 그들은 나머지 메이크업을 계속하고 마린은 옷을 벗고 옷차림으로 갈아입는다. 준비가 되자 마린은 고조를 방으로 다시 호출하고 그는 꿈속의 장난꾸러기와 실제로 마주하게 되어 놀란다. 고조는 그녀가 시즈쿠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마린은 고조가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고조는 그녀의 핏이 어떤지 묻고 마린은 팔을 많이 올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조는 그로 인해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때 마린이 가방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고 고조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또한 드레스의 길이가 짧아서 속옷이 조금 보일 정도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래서 고조는 자신의 변태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마린은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며 고조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조른다. 고조는 동의하고 몇 장 찍어주지만 모두 마린이 가면을 쓴 모습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녀가 코스프레를 하니까 시즈쿠처럼 포즈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린은 동의하고 회색 배경을 골라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그녀는 시즈쿠의 우울한 표정을 연기하려 하지만 기억이 떠오를 때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 후 그녀는 고조에게 이번에는 진지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이 잘 나온다. 고조는 그녀를 칭찬하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더 많은 사진을 찍는다. 그녀가 사진을 확인해보니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게시할 계정을 만든다. 그 순간 마린은 결국 코스프레 행사에 가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고조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다. 다음 날 마린과 고조는 행사장에 도착하고 마린은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플레이어들을 보고 감격한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조에게 자신의 코스프레 데뷔를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고조는 빠져드는 기분에 정신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린이 무슨 문제냐고 묻자 고조는 주변에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린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차림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고조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편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에 마린은 가방을 잡고 흔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조가 광장에서 느꼈던 것보다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고 그때 카메라를 든 땀 흘리는 남자가 그녀에게 시즈쿠 코스프레 중인지 묻고 마린은 흥분한다. 그는 마린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청하고 마린은 기꺼이 동의한다. 고조는 마린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시 물러나고 그녀는 시즈쿠 모드로 전환하여 귀여운 포즈를 취할 수 있다. 사진을 확인한 후 마린은 묻는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과도 사진을 찍어야 한다. 패배자는 나중에 그 여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며 얼굴이 빨개진다. 그리고 마린은 그에게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고조는 또 다른 사진작가가 마린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곧 그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드래곤 소녀들 차림의 남자애들을 발견하고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변신해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 마린을 다시 확인하러 돌아서면서 그는 그녀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갑자기 고조는 자신이 약속을 다 지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약속해. 그들은 아마도 더 이상 마린이랑 놀지 못할 거야. 그는 만약 그녀가 부끄럼 없는 타락자라면 자신이 방과 후에 놀고 여자애를 방에 데려올 수 없었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그 모든 경험은 그의 첫 경험들이었고 그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기쁘다. 그때 마린이 그를 바라보고 마린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러고는 자신을 변명하고 고조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고조는 그의 바지가 간지러워지기 시작한다. 마린이 결국 따라잡았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사라지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옷이 벗겨질 것이라고 밝힌다. 고조는 무슨 문제인지 묻자
마리는 자신이 살펴본 후에 고백한다. 고조가 그녀의 사진을 찍었던 전날 시즈쿠가 더 큰 가슴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특별한 브라를 2개 착용했고 이제 그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옷 자체가 정말 덥다고 덧붙이며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조는 두꺼운 원단을 사용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실내로 들어가 마린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며 계단에 멈췄다. 마린은 탈의실까지 갈 수 없다고 말했고 고조는 그들이 더위를 대비했어야 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쿨 패치를 건넸다. 마린은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땀에 젖은 부위를 닦을 수 있는 수건을 건넸다. 그래서 마린은 유일하게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풀었다. 고조가 그녀의 대량 파괴 무기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 고조는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글링하기로 한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사실상 옷을 벗으라고 말한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마린은 고조에게 드레스를 내리라고 하지만 고조가 놀라자 마린은 완전히 벗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고조는 마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퍼를 내린다. 그러나 마린이 안도감으로 행복한 소리를 내자 고조는 토마토보다 더 빨개진다. 설상가상으로 마린은 고조에게 자신의 등을 닦아줄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의하거나 그녀가 불경스러운 소음을 내기 시작할 때 그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반바지를 올리고 고조에게 반바지를 입고 있다고 확신시킨다. 고조는 그녀에게 드레스에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마린은 고조에게 광장에서 한 번 더 들러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가기를 요청한다. 그녀가 돌아오자 그녀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여성을 손짓한다. 갑자기 자리를 떠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여자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늘로 들어간다. 그녀는 마린에게 카메라를 보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 바람이 키린의 옷을 날려버리고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린다. 여자는 당황하며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키린이 걱정하는 것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진을 다시 찍는 것이다. 이후 마린과 고조는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 그래서 마린은 고조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대신 고조는 그에게 좋은 경험을 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끝이라고 느끼자 슬퍼지기 시작한다. 그때 마린은 그가 다음에 어떤 코스프레를 해야 할지 묻는다. 고조는 시즈쿠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놀라워했지만 마린은 적어도 50명이 랭킹 1위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마린이 떠들기 시작하자 고조는 다시 기뻐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한다. 마린이 이를 알아차리자 그를 놀리며 왜 그런지 물어본다. 고조는 그녀에게 다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마린은 웃으며 동의한다. 그녀는 그를 위한 드레스 모형을 사려고 계획하지만 그를 보여주기 위해 돌아서자 그가 잠에 빠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낮잠을 자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녀가 그 덕분에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는지 떠들기 시작하지만 고조는 거의 따라잡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눈을 감고 낮잠을 자려고 할 때 마린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말한다. 마린은 즉시 고조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유일한 순간에 대한 말을 기억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기절한 고조를 바라본다. 나중에 그들은 고조의 집으로 돌아가고 마린은 자신이 쓴 가발을 씻겠다고 제안한다. 고조는 마린이 물어보자 가발 세척 방법을 읽어준다. 각 단계를 부를 때마다 마린은 그것들이 정말 쉽다는 것을 깨닫고 고조에게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미래 아빠를 본다. 한편 누리는 카오루를 집에 데려가며 그가 왜 처음에 넘어졌는지 놀린다. 그녀는 고조 나이 또래의 소년들이 깨끗한 양말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여자 속옷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에게 확신시킨다. 카오루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스키니한 드레스를 들고 있는 고조와 결국 상상이 아닌 마린을 만나고 소리를 지른다. 나중에 카오루는 큰 소리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고조는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카오루는 그를 믿고 그가 만든 드레스를 칭찬하지만 고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드레스로 다가가서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마린은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고조에게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JJK 팬들처럼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에 대해 손을 흔들기 시작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녀의 배가 방에 울려 퍼지며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다고 알린다. 고조는 마린이 배고픈지 묻고 카오루는 저녁 식사에 같이 있자고 초대한다. 그날 저녁 마린은 고조의 요리를 입에 쌓아 넣으며 그의 솜씨를 칭찬한다.
고조는 부모님이 귀족들과 어울리러 떠났기 때문에 배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마리는 그가 바로 자기와 같다고 말한다. 그녀의 엄마는 얼마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고 아빠는 이를 위해 이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실 혼자 살고 있어요. 카오루는 그녀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마리는 그녀가 잘 먹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며 자신이 한 번에 먹는 엄청난 양의 소시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고조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듯 보이고, 카오루는 그녀가 뇌졸중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마리는 매일 우유와 요거트를 먹는다고 덧붙이지만 카오루는 그녀가 그때부터 저녁에 함께하기를 고집합니다. 그 후 고조는 마린을 역까지 데려다주고 늦게까지 함께 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마린은 재미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기차에 도착하자 역장에서 마린은 조조를 다음날 만날 수 있을지 불안하게 묻습니다. 조조가 동의하자 마린은 손을 흔들고 뛰어갑니다. 기차 안에서 마리는 자신이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조조가 아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비가 세게 내리기 시작하며 한 소녀가 카오루의 가게로 달려옵니다. 카오루는 젖은 소녀를 발견하고 아마도 조조의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나중에 조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카오루는 그에게 나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오루가 떠나자 고조는 그의 할아버지가 집에 누굴 데려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 친구는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강도일까 걱정하며 누군지 보러 달려간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옷을 입지 않은 새우를 발견한다. 패닉에 빠진 소녀는 물에 미끄러져서 고조에게 그의 첫 번째 천국을 보여준다. 불길하게도 이것은 고조에게 그가 할아버지에게 왜 그의 인형에 머리카락이 없냐고 물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카오루는 그들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따로 작업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상한 소녀의 둥글둥글한 엉덩이처럼 거의 매끈하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고조는 플래체스터에게 사과하고 가게에 온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고조가 옷을 만드는 사람인지 묻자 고조는 그녀가 희나 인형팬임을 짐작한다. 그녀는 가루가 그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희나 인형팬임을 알게 된다. 그는 재빨리 책을 꺼내 그녀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묻는다. 그녀는 자신을 후우라고 소개하고 고조는 놀라서 그녀가 사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바로 몇몇 옷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알리며 그녀를 흥분하게 만든다. 하지만 고조가 그녀를 희나 인형이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자 그녀의 흥분은 사라진다. 바보는 자신 외에 누군가 희나 인형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희나 인형. 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조금 더 둘러본 후 그녀는 인형의 위상이 꽤 아름답다고 인정하지만 왜 희나 인형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고조는 여기서 희나 인형 가게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후우는 마린의 사진을 들어 보인다. 그리고 코스프레 위상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고조는 판매용 위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후우는 궁극적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그녀는 그를 엿보는 범죄자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상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갑자기 고조는 후우가 마린이 말한 같은 운명론적 코스플레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단서들이 맞아떨어진 것을 깨닫고 사과한다. 그녀의 몸집 때문에 아직도 다이커스에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그때 고조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알았는지 물어보자 후후가 설명한다. 그녀는 마린이 참석하는 코스프레 행사에 대한 포스트를 봤다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위상을 보고 싶어서 갔대. 하루 종일 그들을 스토킹한 후 그녀는 고조가 그 위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집으로 갔다. 고조는 마린에게 소식을 전자메시지로 보내고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난다. 코스프레 크러쉬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그녀는 개인 공간의 모든 규칙을 잊고 그녀에게 폭격을 시작한다. 그녀에게 어떻게 귀엽게 보이는지 말하면서 질문을 한다. 한 번에 고조가 그녀를 제어하게 되자 고조에게 수줍은 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마린의 눈이 흥분으로 빛나며 그 캐릭터가 어느 뇌성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마린이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할 때 흐는 그녀의 머리가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놀라워한다. 고조는 마린이 시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모든 가방에 시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흐는 왜 마린이 시내를 코스프레하지 않는지 묻는다. 마린은 자신의 가슴이 충분히 평평하지 않아 순진해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후우는 마린이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프레 타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후 후우는 집에 가기 위해 고조에게 연락처를 요청하고
위상과 사이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 마린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자 그들이 분명히 사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조는 재빨리 오해를 풀고 방에서 나갑니다. 후우는 그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다가 마린이 고조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마린이 정신을 차리고 후우에게 함께 코스프레 할래? 라고 묻지만 거절당한다. 고조가 돌아와 보니 마린이 후우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후우는 혼자서 코스프레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스튜디오를 빌릴 계획이다. 마린은 후우가 얼마나 귀엽게 보일지를 상상한다. 그녀는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준우는 거절하고 마린이 스튜디오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하자 동의한다. 고조도 마린이 속눈썹을 고치고 메이크업을 도와야 하니 돈을 보태겠다고 제안한다. 후우는 스튜디오에서 돈을 절약하고 대신 옷에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 마린은 후우가 거래에 동의하자 따라가기를 포기할 뻔했다. 마린은 이 소식에 기뻐하기 시작하고 고조는 애니메이션도 함께 보자고 제안한다. 후우는 참고자료와 사진으로는 충분하지 않냐고 묻지만 고조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는 심지어 마린의 성인 영상을 재생해서 그녀의 옷을 입혔다고 덧붙인다. 고조는 애니메이션을 어디서 볼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하자 마린은 자신이 완전 박스 세트를 가지고 있으니 그냥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고조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지만 그녀가 126화라고 언급하자 놀란다. 다음날 호조는 기류에게 마린의 집에 가려고 계획을 말하고 기류는 그게 걱정될 필요 없다며 가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호조가 그린 인형 얼굴을 살펴본다. 호조는 연습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 걱정되지만 놀랍게도 기류는 그가 정말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호조의 선이 예전에는 매우 딱딱했지만 이제는 약간 부드러워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호조가 마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녀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그는 호조에게 인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인형 제작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중에 호조는 마린의 아파트에 도착하지만 여러 번 배를 누르지만 그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군. 갑자기 마린이 밤옷을 입고 서두르며 문을 뛰쳐나온다. 늦잠을 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하지만 고조는 그녀의 가슴만 바라보며 집중하지 못한다. 그것을 계속 다시 재고 싶어한다. 마린이 그의 반응을 알아차리자 거울을 보고 무서운 일이 떠오른 것을 깨닫고 콘택트 렌즈를 끼기 위해 문을 닫는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끝내고 그녀는 고조를 들여보내고 그가 푸딩이 든 가방을 건넨다. 그녀가 들어오면서 그녀는 거의 벗겨진 모습까지도 보며 그에게 너무 집중한다. 그녀는 고조가 문에 붙어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연락처를 확인한다. 포탈 소유자는 이전에 친구 집에 간 적이 없었고 여자의 집은 더더욱 가본 적이 없다. 긴장감으로 시야가 2배로 겹치기 시작하자 그는 DVD를 잡고 떠나려 하지만 마린이 돌아와 함께 몇 편을 보자고 제안한다. 고조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마린은 그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한다. 그 방은 시즈코가 토해낸 것처럼 보이고 그의 불안을 덜어준다. 이후 그들은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고 고조는 캐릭터의 세부사항을 메모한다. 마린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며 매우 편안해지며 마치 철벅거리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이건 사실 집에서 데이트한 거나 다름없었어. 카오루가 없어진 지금 둘이 이렇게 홀로 있으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어.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아이를 낳는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고 그녀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지.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그 무심한 끈적함을 이기지 못했어.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배가 다시 한번 목마른 만큼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고조는 뭔가 사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마린은 차려서 먹겠다고 고집했어. 고조는 그 아이디어에 신이 나서까지 했지만 곧 기억했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소시지를 목구멍에 밀어넣을 수 있는지. 그는 대신 요리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마린은 이번만 자신이 맡기로 한다. 그녀는 재빨리 앞치마를 입고 드디어 깨달았다. 속옷을 입는 걸 깜빡했지만 그가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한다. 냉장고를 보며 사랑이 담긴 오므라이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요리하는 상상에 들뜬다. 그녀는 재빨리 양파를 꺼내 썰기 시작한다. 그리고 밥을 볶는데 맛이 정말 좋다.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접시에 담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모습은 쓰레기통에서 꺼낸 것처럼 보인다. 마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하고 그에게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고조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놀란다. 마린이 그냥 친절한 건지 묻자 고조는 정직하다고 주장하며 마린을 격려한다. 그 후 둘은 계속 애니메이션을 보고
고조는 울컥 울며 울보처럼 된다. 그래서 마린이 휴지를 건네준다. 나중에 고조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푸오에게 이야기한다. 디자인에 대해 그녀는 세밀함에 감탄한다. 그녀는 1000을 살 돈을 보내겠다고 제안하지만 결정한다. 고조가 정확한 비용을 적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고조가 헤어와 화장에 대해 묻자 푸우는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어떻게 사진에서 눈꺼풀의 너비를 바꾸는지 물어본다. 이에 후부는 영상통화로 전환하고 테이프를 들고 있다. 그녀는 눈 모양을 바꾸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한다. 고조는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마린의 의상을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후부는 그가 이전에 이런 걸 몰랐냐고 묻는다. 고조는 이번 코스프레가 그의 첫 시도라고 설명하지만 후부는 그 드레스가 그의 첫 시도라고 믿지 않는다. 후부는 그래서 마린의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찍혔구나 생각하고 그녀는 그룹 코스프레 사진을 위해 자신의 카메라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 신주가 모든 사진을 찍어준다고 설명한다. 고조와 마린이 카메라를 투자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조는 신주가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묻고 후부는 그녀 집 근처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고조가 동감하고 전화가 끝나며 그녀에게 감사하다. 그런 다음 그는 즉시 마린에게 소식을 문자로 보낸다. 마린은 즉시 되받아서 함께 오겠다고 주장하며 카메라 사용법도 배우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후부의 여동생이 얼마나 귀여울지 상상해본다. 하지만 그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후부 옆에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고조는 그 나이에 체스에서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그래서 마린은 자신이 얼마나 큰지 주목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키를 말할 때 고조는 깨닫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만이 저급하다는 것을. 그 후 마린은 신주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녀의 실력을 칭찬합니다. 후부는 신주가 그녀의 계정과 코스프레 이름을 만든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신주는 모두가 자신의 여동생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정을 만들었고 그것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주는 그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두 무시했습니다. 후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지만 신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녀에게 많은 팔로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기분이 좋아진다. 마린은 신주가 언니를 매우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신주가 동의하자 후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다. 다음으로 신주는 아빠의 큰 검은색 카메라를 꺼내고 사진 촬영이 그의 취미라고 밝혔다. 고조는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신주는 카메라가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배경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린은 신주가 이 과정을 얼마나 즐기는지 보고 그녀에게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신주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하지만 후부가 그녀에게 질문하자 신주는 자신이 언니의 사진만 찍는다고 주장한다. 그 후 마린은 카메라를 시험해보고 얼마나 더 나은지 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사기로 계획한다. 고조는 그런 종류의 가격을 알아보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거의 눈이 멀 지경이 된다. 렌즈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후부는 다른 장비를 추가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하고 고조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잃는다. 그는 코스프레 행사에서 모두가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궁금해하고 마린은 그들이 그녀가 신장을 하나 팔 때까지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후부는 그들에게 예산에 맞는 것을 찾으라고 상기시킨다. 그 후 후부는 그들이 스튜디오 옵션을 확인해보라고 초대하고 주말에 기차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한다. 그날이 오자 그들은 버려진 병원에 세팅된 스튜디오에 도착한다. 마린과 신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가 살펴보며 후부는 자신의 인생 선택에 의문을 품게 된다. 입구에서 고조는 우울한 장소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완벽하다고 언급한다. 후부는 동의하지만 그가 정말로 모든 에피소드를 봤다는 것이 약간 불안하다. 마린과 신주가 그들을 부르자 고조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만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후부가 입구에서 멈춘 것을 발견한다. 그가 병원이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지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를 틀리게 만들기 위해 안으로 돌진한다. 2층에서 마린은 복도가 너무 어둡지 않냐고 묻고 신주는 플래시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배경을 밝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설명하고 마린은 그녀와 함께하며 자신이 배우는 것들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한다. 그러다 비가 올 것 같아 빨리 끝내자고 제안한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고조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후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입구로 가고 싶냐고 묻지만 후부는 고집한다. 그녀는 괜찮고 코스프레를 위해 참고 있어야 해. 그녀가 계속 주장하자
호보는 왜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는지 위하여한다. 그래서 호보가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지 물어본다. 호조는 자신이 인형장인 히나돌 메이커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호보가 그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꿈이 마법소녀가 되는 것이었다고 슬픈 표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 그녀는 그것에 미쳤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처음 코스프레는 참사였다. 어쨌든 그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고조는 왜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달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후부는 마린의 사진을 보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의 의상을 꼭 입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의상을 보는 것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를 그가 처음 카오루의 희나 인형을 보았던 날로 되돌렸다. 고조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카오루는 설명했다. 그들은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놓여 있었어요. 고조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카오루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고조는 자신이 자라서 희나 인형을 할아버지처럼 만들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현재 고조는 눈물 흘리고 있었지만 이 모습에 후부는 겁에 질렸어요. 그러자 고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칭찬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불행히도 후부는 여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남자와 처음 만난 경험에 기절했어요. 며칠 후 학교는 기말 시험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린이 고조에게 해변에 가자고 말합니다. 고조는 몇 분 후에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코스프레 사진 촬영을 위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마린은 여름이니까 그냥 온 거라고 말하고 시험도 끝났다고 합니다. 고조는 그녀가 얼마나 충동적인지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마린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고조에게 감자튀김을 좀 주라고 요청하지만 그가 꺼내기 전에 새가 내려와서 마린의 햄버거를 훔쳐갑니다. 그들은 장소를 바꾸려고 하지만 새가 계속 따라오고 고조는 새가 먹을 수 있도록 감자튀김을 다른 방향으로 던지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햄버거를 들고 도망치고 있다. 나중에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고조의 햄버거를 반으로 나눈다. 잠시 쉬고 나서 마린은 발을 담글 거라고 말하며 물속으로 달려간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고조에게 속옷을 보여주며 상기시킨다. 그때 마린은 고조에게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강요하고 그는 서툴게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려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발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에 놀라자 마린은 농담으로 그게 처음인지 물어본다. 그는 어릴 적 하에나 인형들과 놀면서 모든 시간을 보내서 많은 일을 해봤다고 설명한다. 이제 와서 보니 할아버지가 다른 것들을 관찰하라고 하신 게 맞았음을 깨닫고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의 멍청한 끌림 덕분에 마린은 그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겠다고 하고 둘만의 시간으로 가자고 한다. 고조는 즉시 동의하므로 마린은 목마름을 해결하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날 때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고 말한 것에 대해 걱정하며 돌아보니 고조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매료되어서 그를 사진으로 찍는다. 그러다 바보 같은 표정을 하고 바다에 얼굴을 처박는다. 며칠 후 마린과 고조는 고조의 방으로 올라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다. 갑자기 마린이 치마를 들어올리자 고조는 움찔하지만 그녀는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영복 사진을 보냈을 때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건 고조가 휴지통을 비우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마린이 계속해서 수영복을 자랑하자 고조는 혼자 있을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마린은 그가 흥분한 것에 대해 그를 놀리려 한다. 하지만 고조는 그녀가 만지지 않도록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라고 했어. 그 후 마린은 고조와 함께 옷에 검은 보석을 칠하는 것을 도우며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끼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표현했고 그를 처음 그럴 때도 떠올리게 했어. 갑자기 마린은 옷을 입어보고 싶어 흥분하며 시작했어. 옷을 벗기 시작했고 고조는 고통에서 눈을 가렸다. 바로 그때 마린은 자신이 잘못된 브라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이 다시 그녀를 감싸며 몸을 가렸어. 나중에 희유지가 그녀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고조의 솜씨를 칭찬했어. 고조는 그녀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녀는 지적했어. 치마를 더 부풀릴 수 있지만 그 아래에 투두를 입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케이프를 입어보고 고조가 사용한 엠보싱 안감에 감명을 받습니다. 고조는 그게 두껍다고 경고하지만
휴지는 그게 촬영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마리는 자신도 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조에게 자신의 위상에 대한 코멘트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개의 뇌세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게 미친 것의 변형뿐입니다. 바로 그때 고조가 그녀의 메이크업과 가발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휴지는 그녀의 캐릭터에 더 잘 어울리도록 메이크업 조언을 시작합니다. 고조는 테이프를 꺼내고 쌍꺼풀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는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에 신이 납니다. 휴지가 고조의 테이프 배치 작업을 도와준다. 작업이 끝나고 마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진짜 사기꾼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고조를 때리며 사진 촬영이 기대된다. 하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마린의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는다. 그러나 휴지는 촬영 분위기가 실제로 잘 어울린다고 지적한다. 휴지는 마린의 의상을 감탄하며 마린은 두 캐릭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녀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고 휴지는 이번에는 괜찮다고 하여 마린은 그것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다. 갑자기 신주와 고조가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문이 열리자 마린과 후지인은 충격을 받는다. 문이 열리자 마린과 후지이는 충격을 받는다. 알고 보니 후지이가 전날 기절한 후에 방문을 짧게 하고 역으로 돌아갔던 것이었다. 고조는 그녀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후지이는 괜찮다고 했다. 마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먼저 가버리고 고조는 그녀들과 함께 남게 된다. 신주는 역의 상점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자 후지이는 다시 돌아가며 고조는 그녀와 함께 남는다. 거기서 고조는 신주에게 그녀도 비밀스럽게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는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언니 앞에서는 말 못할 것 같았거든요. 신주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고조는 사과하며 떠나려고 했지만 신주는 그를 불러 세우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귀엽고 날씬한 마이크로 자매 캐릭터였어요. 그녀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절대 소화 못할 것 같았어요. 연습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돼서 언니를 속상하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이때 고조는 자신이 경험한 코스프레 행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장 좋은 점은 누구든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언니가 결코 그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주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마빈과 후후가 선택한 같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고조는 이미 빨간 머리 새우를 상상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남자 중 하나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고조는 듣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신주가 비밀리에 사진 촬영에 참여하기로 계획한다. 신주는 자신이 가슴이 많아서 옷을 입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돈만 받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다고 경고한다. 고조는 코스프레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비싼 취미지만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내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고조는 그의 학교 유니폼을 꺼내는데 애니메이션의 그것과 똑같이 생겼다. 신주가 입어보길 요청하자 고조는 방 밖에서 마린이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상상을 한다. 고조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셔츠에 단추가 겨우 걸려있고 하나는 고조의 머리를 지나쳐 날아갔다는 것을 보았다. 이후 고조는 단추를 고치고 소매의 조정을 설명한다. 남자 몸매처럼 보이게 하는 문제만 남았다. 그는 하인의 인형들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도 기모노만 입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그는 그녀의 튀어나온 가슴을 감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그가 다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마린이 그 아기들을 더 튀어나오게 하려고 브라를 2개나 착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소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생각한다. 그 후 고조는 그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신주는 자신의 가슴이 여전히 억제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고조는 또한 그녀가 캐릭터의 운동적인 체형과는 다른 여성스러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찾기로 한다. 거기서 누군가가 벌 집게를 사용하는 걸 제안해서 확인해보니 신주의 크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 드디어 그녀의 체형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어. 이제 고조가 그녀의 치수를 재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재기 위해서야. 그러나 그녀의 거대한 가슴이 방해가 돼. 며칠 후 고조와 신주가 다시 만나서 그녀의 가발을 자르는데 신주는 고조가 너무 차분한 모습에 감탄해. 하지만 고조가 실수하는 게 두렵다고 밝히자 신주는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안심돼. 그 말에 고조는 수업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해.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말하면서 집중력을 잃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모두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는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신주가 그 조언을 생각하며 헤어 메이크업으로 넘어간다. 결국 그녀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변신시킨다. 마린과 해가 그녀를 보고 감탄하며 얼마나 멋진지 떠들썩하게 말한다. 신주는 여동생의 칭찬을 듣고 기뻐한다. 그녀들의 외모를 칭찬한 후 소녀들은 함께 사진을 찍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신주의 첫 코스프레가 완성된다. 그런 다음 신주는 계속해서 소녀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한다. 그녀는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유명한 포즈를 재현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버려진 건물에서 크리피한 분위기에 더 집중하는 희유는 마린이 그녀의 캐릭터를 무섭게 구현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녀는 희유가 가까이에서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에 대해 얼굴이 빨개져서 실수를 하게 된다. 마린은 자신이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지 기뻐하며 희유는 자신이 비전문적으로 촬영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쳐다보게 된다. 여러 해프닝이 끝난 후 희유는 고조에게 다가가 신주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녀는 고조가 자신의 일부 청구서를 대신 낸 것 같고 그에게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신주가 하지만 고조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하유는 고조가 얼마나 멋진지 잊지 못하지만 그녀의 감정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한편 마리는 새로운 캐릭터를 위해 더 많은 촬영을 한다. 신주는 그녀의 멋진 샷을 성공적으로 찍자 신이 난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감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폭발했다. 나중에 마린과 신주는 사진을 검토하고 마린이 캐릭터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에 감명을 받는다. 하지만 하유는 고조가 만든 위상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주는 하유의 반응을 보고 코스프레가 이상했는지 물어본다. 이에 하유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캐릭터라서 질투가 났다고 설명한다. 신주는 그녀가 모든 코스프레에서 멋져 보인다고 상기시키지만 하유는 자신이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만 고른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외모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종종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으면 어떨지 궁금해한다. 신주는 이때 고조의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말을 기억하고 하유에게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얻고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계획을 말해준다. 신주는 신주와 함께 촬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며 신나서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 신주는 그룹 코스프레를 하면서 즐거웠다고 하고 신주는 배경에 있는 고조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 고조도 사진을 보다가 마린이 그 사진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부른다. 마린은 고조의 남성 메이크업이 정확하다고 칭찬하며 신주가 그의 유니폼을 입었는지 묻는다. 고조가 확인하자 그녀는 그들이 옷을 준비할 시간을 어떻게 가졌는지 묻는다. 고조는 신주를 초대했고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마린은 고조가 더 큰 가슴을 가진 여자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그에게 무시를 하며 벌을 준다. 나중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고조는 인형과 오렌지 코스프레 작업에 신이 났다. 이번에 그녀가 선택한 캐릭터는 베로니카라는 이름이었고 거의 옷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고 고조는 명백한 적신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어두운 피부톤을 어떻게 재현할지 궁금해했다. 지금 이 순간 고조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서 기뻤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다른 것들에 비해 간단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고조는 마린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듣고 달려갔다. 그가 그녀가 얼마나 어둡고 땀에 젖었는지 보았을 때 인사하려고 했다. 고조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설명한다. 온몸에 파운데이션을 덮었다고. 마린은 땀 때문에 샤워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고조는 옷을 바꿔 입을 준비를 하며 밖에서 기다린다. 그녀에게 자신의 옷을 입는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나중에 마린은 물 한 잔으로 몸을 식히고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데 고조는 그녀의 몸이 실제로 그의 옷에 닿아 있고 그녀가 그의 비누 냄새가 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다시 그의 기분이 자극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린은 그가 얼굴이 붉어진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코스프레를 위한 파운데이션과 마스카라 그리고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대한 체인도 보여준다. 고조가 가방에서 뭔가를 발견하자 마린이 벽지를 보여줘요. 그것을 보여주며 배경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죠. 이때 고조는 그녀에게 만들어준 치아를 건네며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가짜 손톱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마린은 신이 나서 그것들을 착용하고 고조에게 보여주자 그는 자연스러워서 흥분하게 돼요.
갑자기 마린이 옷을 벗기 위해 셔츠를 들어올리면서 고조가 금기인 그녀의 과일을 살짝 보여줍니다. 마린이 고조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열사병일까 걱정하며 물을 가지러 뛰어가지만 미끄러지고 머리에 혹이 생겨서 오늘은 코스프레를 할 수 없어. 몇 일 후 마린은 고조와 함께 쇼핑을 다시 가. 이번에는 그에게 옷을 사주려고 해.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마린은 그에게 셔츠를 입어보라고 건네고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가게 직원이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보고 커튼 뒤에 있는 행운의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해. 하지만 그가 고조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보자 적어도 그곳은 괜찮기를 바라. 한편 마린은 고조에게 셔츠를 하나씩 입혀보게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셔츠가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든 마린은 고조가 더운데 그는 시도해본 옵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티셔츠를 제안하고 자신도 한 벌을 입어보려고 했다. 만약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매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불행히도 그녀의 모습은 멋졌지만 호조는 결국 그것이 싫어졌다. 쇼핑 후에 그들은 라멘을 먹으러 어디론가 들렀다. 그리고 쇼핑을 계속했다. 결국 호조는 하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마린은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가 아물었으니 이제 버니서커 코스프레를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호조는 그녀가 혼자 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린은 심각해졌다. 왜 그가 더 이상 그녀와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려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고조는 그녀가 그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의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린은 마침내 문제를 이해하고 고조를 때렸다. 그녀는 그게 심각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번에 선택할 캐릭터에 대해 더 고민하기로 하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에서 입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은 마린이 고조를 가까이 당길 때까지 몇 초 동안 멍하니 붉어졌다. 마린은 고조에게 그 의상을 입은 사진을 보내줄지 물어본다. 고조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마린은 농담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서 좀 시키자고 제안한다. 너무 더워서 만화 카페로 가게 됐어. 마린은 키오피가 얼마나 편리한지 자랑하는 동안 고조는 둘이 너무 가까운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해. 그는 방 크기가 만화 키오피에 적당한지 묻고 마린은 그렇다고 대답해. 그 후 음식 메뉴를 꺼내고 고조는 이 소녀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해. 바로 그때 마린은 새 만화책을 꺼내는데 주인공을 탐하는 서큐버스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그녀는 머리띠를 한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설명하고 서큐버스로 코스프레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한다. 고조는 적어도 베로니카가 입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그녀가 더 생각할 것을 약속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이 귀여워서 포니테일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그녀가 한 말의 무의미함에 불신하면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것들이 그녀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적어도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마린. 그러자 미소 짓다가 동감하고 조조가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조는 갑자기 스쿠버스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린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남자를 습관적으로 꿈꾸게 하고 그들의 태아를 빨아서 두 세대를 동시에 죽이는 여자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세대를 동시에 죽입니다. 고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게 평생 상처가 남는 일인지 묻는다. 그러나 마린은 꽤 평화롭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만화를 펼쳐 보이며 서큐버스가 남자를 재우려는 장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서큐버스가 먼저 잠이 든다. 다른 패널에서는 서큐버스가 초콜릿으로 남자를 달래고 그 덕분에 소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 장면이 고조를 진정시킨다. 마린이 주문한 물건을 가지러 나간 후 고조는 만화를 계속 읽는다. 그러다 문득 그림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의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 카페를 나선 후 고조는 마린에게 귀여운 서큐버스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얻고 싶다고 말해. 가는 길에 그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옷가게를 발견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카오루에게 길에서 새로 산 긴바이트를 보여줘. 몇 일 후 고조는 마린에게 의상이 완성됐다고 알려졌고 그녀는 그의 집 근처에 스튜디오를 예약했다고 알려주며 만나자고 했어. 밖에서 만났을 때 고조는 사진 스튜디오로서는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해. 하지만 마린은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은 체크인하고 마린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새로운 마약 사용자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가 이중 용도의 진동 마사지기를 발견했을 때 이곳이 진짜 러브 호텔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고조는 이 말을 듣고 경악하며 그녀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리는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침대를 온라인에서 봤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저렴해서 즉시 예약을 했다고 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러브호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실수를 사과한다. 오른쪽을 보며 그녀는 방이 기대했던 대로라고 말하자 고조는 그냥 스튜디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진동 마사지기를 발견하고는 그는 폐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 고조가 패닉 공격을 일으키는 동안 마리는 그에게 그녀가 많은 코스 퓨어어들이 연애 호텔에서 소녀 지하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고조가 디저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 호텔에 디저트가 있는지 물어본다. 마리는 주문을 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전화기를 집으려는 순간 고조가 그녀를 멈추고 학생들은 이런 음산한 장소에 있어선 안 된다고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마리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동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깝다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가겠다고 한다. 화장실의 거대한 욕조를 확인하면서 마리는 장난스럽게 고조에게 묻는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을 거의 단축시키다. 그 후 고조는 마린이 옷을 갈아입기를 긴장하며 기다리다가 진정하기 위해 TV를 보기로 결심하지만 박수 소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작은 자극자는 연구 목적으로 좀 더 보려고 하지만 너무 불경스러워지자 끈다. 그때 마린이 코스프레 의상을 공개하고 고조가 추가한 귀여운 작은 디테일들, 특히 목 뒤의 사랑 모양 때문에 천재라고 칭찬한다. 고조는 연구 목적으로 석유바에 대해 조사해보려고 했다고 설명하고 티슈 박스를 다 마친 후 만화가 훨씬 더 홀섬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상상력의 잔재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코스프레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해석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코스프레를 재미있게 만드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코스프레가 정말 좋다고 하며 그의 해석이 틀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고조는 그녀의 달콤한 말에 감사하려던 찰나 그녀가 갑자기 지갑에 보호물을 지니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즉시 방에서 고물을 찾기 시작하며 어떻게든 운이 좋기를 희망합니다. 그녀가 찾으면 고조에게 하나 건네서 함께 잘못된 경험을 공유하게 해. 그 후 고조는 그녀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그녀에게 캐릭터와 똑같이 보인다고 안심시켜 그가 계속 응시하며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시 부르지만 그런데 그 허세는 사실 가발에 대한 것이었어. 이후 고조는 마린에게 재현할 장면들을 제안하고 그녀는 침대에 뛰어올라 포즈를 취하기 시작해. 또 그녀가 초콜릿을 먹는 모습도 촬영하는데 그녀는 기꺼이 하려고 해. 마지막으로 그녀가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을 찍자고 제안하지만 마린이 시도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어. 그는 그림의 MC의 시선이 직접 맞닿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고조는 침대에 뛰어올라 마린에게 올라오라고 하며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린은 숨쉬기를 제한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고조가 괜찮다고 안심시키자 그녀는 올라타고 고조는 촬영을 성공시킵니다. 마린은 그 결과에 신이 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합니다. 고조는 얼굴이 붉어지고 동의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른 방에서 행운을 누리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호텔에 있는데 바보같이 마린에게 올라오라고 했다는 것을. 그 순간 그의 바지가 꽉 조여서 그녀를 밀어내려고 몸을 잡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이 꺼지고 그들은 V자 자세로 마주하게 된다. 고조는 마린의 손을 놓지 않으며 그녀의 얼굴도 빨개져 있으며 그녀가 그를 응시한다. 둘 다 천천히 앞으로 기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화가 울리며 분위기를 망친다. 고조는 전화를 받아보니 거의 강제로 방에서 나가라는 것임을 알게 된다. 마리는 옷을 갈아입으러 나가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압도당한다. 그날 밤 고조는 왼손으로 머리를 부딪히고 오른손은 바쁘게 움직인다. 잠시 후 고조는 마린으로부터 긴급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녀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가 급히 달려가자 그녀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축제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취소했거든요. 조조가 그녀가 아무리 바빠도 숙제가 많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리는 많은 일들을 예약했는데 숙제를 깜빡했다고 인정해요. 조조가 마린의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 묻자 마린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잡지를 건네며 그를 연예인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아마추어 모델이고 같은 미용실에서 스카우트된 편집자의 눈에 띈 것이라고 설명해요. 조조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여 놀라며
그녀는 실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을 꾸미고 있으며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 초고가의 카메라를 사기 위해 저축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 후 마리는 공포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지만 고조는 그 아이디어에 별로 내키지 않는다. 그는 보통 무서운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말이 후회스럽게 된다. 고조는 영화를 정말 즐기고 위상과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 되갚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마리는 숙제를 마치고 수학이 없어서 기쁘지만 고조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자 마리는 그것을 학교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것을 찾으러 가고 마리는 공포영화를 본 후 학교가 얼마나 으스스한지에 대해 언급한다. 고조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린을 초대한다. 그녀는 드디어 볶음밥을 먹지 않게 되어 행복해한다. 가는 길에 마리는 수영장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보자고 한다. 근처에 다가가자 고조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결국 그녀는 빠지고 만다. 고조는 이 바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구해낸다. 그 후 그는 그녀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들과 해변에 자주 가는지 묻는다. 마리는 수영을 하지 않아도 먹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태양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마리는 수영을 못하는데 바다를 사랑하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고조에게 묻는다. 하지만 고조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자신도 희나 인형을 너무 좋아하지만 만들 수 없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때 마린이 축제를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이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고조는 그녀에게 숙제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그의 도움으로 빨리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날 밤 고조는 희나 인형을 만들면서 마린이 수학 문제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후 그는 카오루에게 인사를 하고 축제로 향합니다. 카오루는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며 드디어 손자가 생길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고조는 축제로 향하고 얼마나 붐비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마린이 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다가 갑자기 유파를 입고 달려옵니다. 마린이 유파를 입고 춤추자 고조는 그녀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싶은 것처럼 바라봅니다. 마린이 이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그가 그런 남자 중 하나라고 놀립니다. 여자의 목덜미를 보고 쩡종국. 그러나 고조가 얼굴이 빨개지고 더듬거릴 때 그녀는 자신이 그를 제대로 찔렀다는 것을 깨닫고 유카타를 입은 것이 기쁘다. 그때부터 마리는 축제 동안 목을 드러내고 다닌다. 그 후 그녀는 사탕 사과를 발견하고 하나를 사러 간다. 하지만 여러 가판대를 돌아본 후 고조는 그 화장 아래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을지 걱정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곧 불꽃놀이가 시작된다는 공지를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으로 향한다. 고조는 사실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광장에 간 적이 없다고 밝히고 마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지만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인터럽트 된다. 고조는 아름다운 경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매료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시끄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 혼자 방에 있었지만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은 마린이다. 고조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갑자기 그를 바라보고 달콤한 순간을 나누지만 그녀의 파란 혀로 그 순간을 망친다. 축제가 끝난 후 마리는 샌들 때문에 발이 멍이 든 것을 발견한다. 고조가 가게에서 붕대를 사겠다고 제안하자 마리는 그녀를 데려가는 게 더 쉽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고조는 그녀를 업고 가고 그들은 축제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한다. 둘 다 자신들이 얼마나 기쁜지 공유한다. 왔지만 마리는 불행한 결말을 한탄한다. 그녀는 고조에게 사과하며 내년에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한다. 고조는 그들이 내년에도 함께일 것이라는 걸 깨닫고 미소 짓는다. 그날 밤 고조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린이 전화한다. 그녀는 공포영화를 보고 난 후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난다고 한다. 마린은 고조에게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잠들 때까지. 고조는 동의하고 마리는 입이 근질근질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여름 방학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 고조는 점점 졸기 시작하고 마리는 웃으며 함께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고조가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녀는 그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셨다면 증명해주세요. 나는 마린을 재러 갔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시청해보세요.